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세계의 해방자이며 구원자로 추앙되는 인물인 살라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딘은 1137년 오늘날의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쿠르드의 귀족인 나즘 앗딘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즘 앗딘은 아들 살라딘을 얻은 직후에 오늘날의 이라크 모술로 가서 한창 세력을 키워 나가던 장기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고 1146년에 장기가 사망하자 그 뒤를 이은 누레딘의 휘하에서도 나즘 앗딘은 계속해서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당시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의 정치 및 문화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다마스쿠스에서 성장하면서 굳건한 이슬람 신앙과 금욕주의적 생활 방식을 체득하게 됩니다. 1163년에 살라딘은 숙부인 시르쿠를 수행하여 이집트 원정에 나서게 되고 원정 6년째인 1169년에 시르쿠는 이집트의 중심지인 카이로에 입성하고 이집트를 정복하지만 불과 2달 만에 갑작스레 사망하게 됩니다. 고지어 26세 나이에 청년 살라딘이 총독 자리를 이어받음으로써 이집트에서 아이유브 왕조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1174년에 누레딘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살라딘은 신속하게 반대파를 제거하고 이집트와 시리아를 나란히 지배하는 술탄이 됩니다. 이로써 살라딘은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국가를 동쪽과 남쪽에서 압박하게 되었고 향후 10여 년에 걸쳐 기독교인 군대와 간헐적으로 전투를 벌였지만 승부는 쉽사리 나지 않게 됩니다. 1185년에 예루살렘의 국왕인 보드행 4세가 사망 후 예루살렘 왕국에서는 그의 매제이며 기회주의자인 기드 위진양이 빠르게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지도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게 되고 이때를 틈타 살라딘은 성전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국가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1187년 6월 3일 살라딘이 이끄는 무슬림군은 하틴 전투에서 더위와 갈증으로 무력해진 기독교인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하게 되며 이 기세를 몰아 살라딘은 아크레, 베이루트, 시돈 등 기독교 국가의 주요 도시를 차례로 점령했고 1187년 10월 2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곳은 한 뿌리를 지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하며 특히 이슬람교의 입장에서는 메카와 메디나 다음 가는 성지였습니다. 1919년에 제1차 십자군이 무자비한 대량 학살 끝에 예루살렘을 장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1187년에 살라딘은 그곳을 방어하던 기독교인과 협상을 벌인 끝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이는 무슬림 측에서 보자면 무려 88년 만에 감격적인 탈환이었습니다. 무슬림의 예루살렘 탈환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각국은 경악을 하게 되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8세와 그 후임자인 클레멘스 3세의 새로운 십자군 파병 호소에 여러 군주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그 결과 1187년 제3차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중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이동이었으며 중세 이슬람과 유럽의 두 영웅인 살라딘과 리처드 1세의 격돌이 일어난 전쟁이기에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하였습니다. 사자왕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리처드 1세는 잉글랜드 왕 헨리 2세의 아들로 당대 최고의 명성과 무훈을 자랑했으며 훗날 로빈 후드 전설이라든지 월터 스콧의 소설 아이바너 등을 통해서 중세 기사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긴 인물입니다. 제3차 십자군이 동쪽으로 진군하는 동안 팔레스타인에서는 기독교 국가의 잔존 세력이 다시 한번 결집하여 살라딘의 대군을 상대로 전투를 재개하게 됩니다. 기들 위진양이 지휘하는 기독교인 군대는 무슬림이 장악한 항구 도시 아크레를 탈환하려 육지에서 포위 공격을 가했고 그런 기독교인 군대의 배후를 살라딘의 군대가 또다시 포위 공격하고 있었으나 살라딘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적을 쉽사리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런던 와중에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지원군을 이끌고 도착함으로써 전세는 기독교인 군대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며 갑옷으로 중무장한 신규 병력에 리처드 1세라는 탁월한 지휘관까지 보유한 기독교인 군대 앞에서는 살라딘의 대군조차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인 군대는 1191년 7월 12일에 아크레를 함락하고 이후 느리지만 착실한 진군 끝에 이듬해 7월에는 예루살렘의 코앞까지 진군했지만
그러나 리처드 1세는 기독교인 군대의 무력으로 성도를 탈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여 마지막 순간에 군대를 되돌리게 됩니다. 때마침 잉글랜드에서는 리처드 1세의 부재를 틈타 그 동생이 왕위 찬탈 음모를 꾸몄고 친구이자 경쟁자였던 프랑스의 필리프 2세도 일찌감치 십자군에서 발을 빼고 고국으로 돌아가 휴전 서약을 깨뜨리고 프랑스 내의 잉글랜드 영토를 점차 잠식하게 되면서 1192년 10월 9일 마침내 살라딘과 평화 조약을 맺은 리처드 1세가 팔레스타인을 떠나 고국으로 향함으로써 제3차 십자군 전쟁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살라딘과 리처드 1세는 피차 칼끝을 겨누는 와중에서도 서로를 향해 관심과 호의를 드러냈는데 살라딘은 병상에 누운 리처드 1세에게 과일과 얼음을 선물했고 전투 도중에 땅에 서서 싸우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는 채통에 어울리게 말해 올라 싸우시라 라고 말하며 명마 2피를 선물했으며 이에 리처드 1세 역시 살라딘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농담으로 자신의 여동생과 살라딘의 남동생을 결혼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평화 조약 이후 팔레스타인을 떠나며 리처드 1세는 조만간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가서 승부를 짓자고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이에 살라딘은 만약 내가 이 땅을 결국 누군가에게 잃어야 한다면 차라리 당신 같은 훌륭한 적에게 잃고 싶다고 재치 있게 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대결은 결코 성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리처드 1세는 귀국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붙들려 1년 넘게 억류당하게 되는데 살라딘은 그 와중인 1193년 3월 4일에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라딘 죽음 이후 시리아와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는 살라딘의 사후에도 반세기 넘게 지속되었으며 이후로도 지속된 제5차, 제6차, 제7차 십자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어 팔레스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 의해 점령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의 영토로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